자, 지금 문재인이 좌파 독재로 가는 4단계 길을 아까도 말씀 언뜻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전에 1917년 러시아에서 소련 소비에트 혁명 일어났던 4단계와 지금 현재 문재인이 대한민국에서 벌이고 있는 좌파 독재 혁명 4단계하고 어떻게 비슷한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917년에는 일단 이 공산당 사회주의 정당에 들여 정당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러시아의 차르 황제가 귀족들과 봉건 제도였습니다. 그러한 봉건 제도에 정당 정치를 도입을 했는데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정당을 세워서 봉건체로 짜르 봉건 체제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봉건 체제의 기생을 일단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예전에 통합진보당 같은 것들이 정식으로 기존 정당 체제에 들어오죠.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민중당도 마찬가지고 평화당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기존 정치에 일단 참여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기존에 있는 짜르 봉건 귀족 체제를 붕괴시킵니다. 귀족들이 있던 봉건 농노제, 그 봉건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2월 혁명입니다. 자, 짜르라고 하는 황제는 죽였지만 그래도 차르 그 황제 치하에서 자라고 있던 그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이 있었습니다. 또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지주 계급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남았죠. 황제는 죽었지만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게 2단계의 특징입니다. 3단계 특징은 뭐냐? 좌우 합작을 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듭니다. 즉 공산당들하고 그 다음에 자본가들하고 또는 지주계급하고 손을 잡아서 정부를 운영합니다. 좌우 합작. 그러다가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그 자본가 계급, 지주 계급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무장봉기 10월 혁명을 합니다. 이들이 이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반대한다. 즉각 평화를 한다. 이 두 가지는 문재인이 요즘 떠드는 말과 아주 똑같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보면은 전쟁 반대, 평화, 맨날 입만 벌리면 평화죠. 평화경제, 평화경제. 요 두 가지가 소련 소비에트 혁명과 똑같은 두 가지. 나머지 두 개제 항목이 국유화하고 국가통제인데 지금 국유화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유화하려고 하죠.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가통제, 이거는 촛불 인민 300만 명, 400만 명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국가통제의 길로 가려고 하죠. 공수처를 만든다든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한다든가 지방 분권 개헌을 통해서 지방을 분열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소비에트 혁명 마지막 단계와 유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한국의 좌파들이 좌파 독재로 가는 4단계 중에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좌파 정당 정치 참여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 통합진보당, 그래서 이석기 같은 경우가 국회의원 되고 이정희가 국회의원으로 되고 하는 거, 얘네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의당 이런 것들이 정치 참여한 상태죠. 두 번째, 세월호나 촛불이나 불법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것이 소련 공산당에서 기존의 차르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시키는 게 아주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체제는 어떤 체제냐? 1948년 이승만 대통령님이 시작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 체제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시킨 게 예전 소련에서 자르 황제를 몰아낸 것과 똑같은 2단계에 있습니다. 좌파들은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좌우 합작 과도기 정부를 수립했냐라는 건데, 옛날 소련에서도 좌우 합작 임시 정부가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좌우 합작 과도기 정부냐 아니냐, 이게 언제 생기냐,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사파 좌파들과 전라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중대 야당들이 많죠. 우파라고 하면서 문재인하고 협조하고 있는 야당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홍준표 같은 경우에 문재인의 완전한 딸랑이었죠. 홍준표는 문재인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저 딸랑딸랑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중대로 자한당이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하는 짓을 가끔씩 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무슨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정의당, 평화당, 얘네들은 그냥 민주당 3중대, 민주당 4중대 다 돼 있죠. 그래서 가만 보면 지금 정말 우파 정당이 없어. 우파라고 하는 우파 정당이 없다. 우파 정당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기반한 거기에 걸맞는 우파 정당이 없다.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비에트 공산혁명의 세 번째 좌우 합작 임시정부처럼 지금 문재인도 한국당하고 홍석현, 이명박, 김무성, 유승민 얘네들하고 스리슬쩍 손잡아가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는 단계가 지금 요 단계죠. 그러면서 반미 반일 친중 종북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파적인 그거를 손을 잡는데 요 단계다 지금은.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을 끝끝내 붙잡아 둠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혼란을 극적으로 폭발시켜서 400만 명이 대한민국의 주요 관공서를 점거하고 신문사나 방송사를 점거하고 그래서 소요 사태를 벌이는데, 그때 그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군이 출동을 하는데, 그 계엄군에 인민군이 국군 복장을 입고 계엄군으로 활동을 한다. 그런 식으로 사회 질서를 잡으면서 문재인 좌파들이 원하는 헌법을 완벽하게 개헌한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이 상태로 대한민국을 국민들에게 민주적으로 뭘 물어보고 여론을 취합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순순한 과정으로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네가 죽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밀림은 죽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고를 외칩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갑니다. 얘는 죽음이 올 때까지 그거 밀어붙이는 애예요. 조국이가 예뻐서가 아니다. 국가의 혼란을 야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좌파 독재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조국을 쓰는 거다. 조국은 그냥 졸에 불과하다. 조국과 같이 이렇게 장기판의 졸과 같았던 게 누구였냐면 노회찬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죠. 걔네들이 그랬습니다. 문재인은 조만간 평화, 전쟁 반대, 국유화 이런 거를 입에 아주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마지막 4단계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넘어가는데, 과연 문재인이 이렇게 해갈까?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400만 명의 촛불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정말 관공서를 점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순순하게 모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까?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달라 있겠죠.